두바이가 들썩였습니다. 두바이 최대 재벌가 중 하나인 가문의 둘째 딸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반대를 했죠. 부유하지 않지만 한국 남자의 특별한 모습에 점차 매료되어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두바이 남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어떤 매력에 이끌려 모자랄 것 없는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머나먼 한국 땅으로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바이 최대 건설 재벌 알 마크툼 가문의 둘째 딸 자이나부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황금빛 사막과 천장까지 닿는 샹들리에, 그리고 매일 아침 헬기 소리로 시작되는 세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정해진 길, 정해진 결혼, 정해진 살. 모든 게 너무 뻔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지루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발견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국적인 언어, 낯선 도시 풍경, 그리고 돈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죠. 석유 한 방울 없이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 한국. 그 나라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두바이의 모든 화려함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동의 공주를 한국의 평범한 시민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자이나부, 이번 주말에 샤이크 알 라시드의 아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지만 결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미 26, 우리 가문에서는 결혼이 늦은 나이였죠. 창밖으로 헬기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새로운 건설 현장으로 떠나시겠죠. 네, 아버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명품 가방들, 신발장을 가득 채운 구두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금으로 만든 소형 조각상.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무심코 집어든 태블릿.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검색하던 중 2023년 최고의 드라마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록 중 하나가 바로 별에서 온 그대였죠. 호기심에 첫 화를 틀었습니다. 이건 뭐지? 처음 들어보는 언어, 낯선 풍경. 그런데 묘하게 빠져들었어요. 한 화를 보고 두 화를 보고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보게 됐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은 두바이와는 전혀 달랐어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옥들, 번화가를 지나는 지하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안에서 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레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자이나부, 요즘 무슨 일 있니? 매일 방에만 있잖아.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석유 없이, 천연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에 매료되었다고요? 드라마에서 K-팝으로, K-팝에서 한국어 공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몰래 인터넷으로 한국어 과외 선생님을 구했죠. 안녕하세요? 라는 첫 문장을 배우던 날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의아했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요즘 우리 회사도 한국 기업들과 협업이 많아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 매일 밤 태블릿으로 서울의 거리를 검색하며 상상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어떨까? 음식은?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고 해요.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한국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두바이는 석유라는 축복 위에 세워졌지만 한국은 오직 사람의 의지로 일어섰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놀라운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자이나부,
우리 회사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협업을 논의 중이야. 통역이 필요한데 내가 어떨까?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뭘 공부할까? 어떤 한국 영화를 볼까? 한국에 가면 무엇을 먼저 볼까? 끝없는 상상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3월 말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두바이의 뜨거운 열기와는 다른 어딘가 생동감 넘치는 공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곳에 왔구나. 그 꿈꾸던 나라에. 알마크툼 가의 자이나부님이시죠?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통역 담당입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절 맞이한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갈색 모직 코트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비했던 한국어 인사를 건넸어요. 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한국어를 하실 줄 아셨군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미 마음이 흔들렸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달까요? 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내 바라보았어요. 송도의 높은 빌딩들,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무슨 건물인가요? 연신 질문을 던졌죠. 내일부터 바로 회의가 있으니 오늘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의 말에 실망했어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서울을 구경하고 싶으신가요? 제 표정을 읽은 듯한 그의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명동을 거닐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를 감쌌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지훈이 건넨 붕어빵은 제가 먹어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따뜻한 빵 속에서 녹아내리는 팥의 달콤함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맛있어요. 순수한 감탄에 지훈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장에서 지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완벽하게 통역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죠. 이게 한국인의 진면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경복궁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6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훈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두바이의 건물들은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었으니까요. 이 오래된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역사의 무게와 철학적 깊이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용의 모습이에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처마 끝 기와에 새겨진 형상을 가리키며 지훈이 설명했어요. 그가 들려주는 한국 역사와 문화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석유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만든 문명이라니 더욱 경이롭게 느껴졌죠. 북촌 한옥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지훈의 모습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해요. 이 구조를 보세요. 모두 나무로만 연결되어 있죠. 그의 설명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한옥의 지붕 위로 도시의 풍경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차 한 잔 어떠세요? 작은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이나부 씨는 왜 한국에 관심이 생겼나요? 지훈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제 삶,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낸 기적 같은 발전에 대한 존경심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았던 시선이 이제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변해 있었죠. 자이나부 씨,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별들처럼 빛났어요. 그날 밤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찾던 곳일까? 이 나라, 이 문화, 그리고 이 사람? 아버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학 단기 과정이 있어요. 제가 들어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이미 돌아가기 싫어진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어요. 얼마나 걸리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요. 제 대답에 다시 침묵이 이어졌죠. 좋아, 하지만 경호원을 붙이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호텔 생활에 지쳐 원룸을 구했어요. 지훈이 도와주었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학교와도 가깝고 안전한 동네예요. 3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바이 저택의 어느 방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유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보통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를 알마크툼의 딸로 대했으니까요. 자이나부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수업 후 만난 지훈의 물음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깊고 풍부한 줄 몰랐어요.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죠.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직접 아메리카노를 내려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에서 김밥과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곳인가요? 지훈과 함께 간 통인시장은 감각의 향연이었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들. 두바이의 고급 몰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해볼래요. 시장에서 직접 떡볶이를 만드는 체험을 하며 즐거워했죠. 붉은 양념이 손에 묻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제겐 너무나 특별했으니까요. 어느 날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한강에 피크닉 가는 건 어때요?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날아갈 것 같았어요. 함께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들고 한강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지훈이 묵묵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주말이면 지훈과 함께 여러 곳을 다녔어요. 경주의 불국사에서 천년의 역사를 느끼고 부산의 해운대에서 바다의 넓음을 보았죠.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하룻밤을 머물며 전통 문화를 체험했고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자이나부 씨의 눈을 통해 다시 보는 우리나라가 새롭고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그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서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수업에서 배운 한국의 정신, 정과 한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애틋함. 한국 문화의 깊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아버지가 보낸 경호원들이 가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자유와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마크툼의 딸이 아닌 그저 자이나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아버지가 보낸 비서 아흐메드가 서 있었습니다. 자이나부님 귀국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비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샤이크 알 라시드의 아들과의 약혼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장 짐을 꾸리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럴 순 없어. 아직 내 삶을 찾아가고 있는데.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도와주세요. 흐느끼는 제 목소리에 지훈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짐만 챙기고 계세요. 30분 후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비서는 아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자이나부 씨는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당황했어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아흐메드, 제 의사를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저는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았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훈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북촌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여기서 잠시 머무르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훈에게 얼마나 큰 부담일까 걱정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이나부,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자이나부,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당장 돌아와라.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찾은 행복과 자유가 너무 소중해요. 아버지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박지훈이라고 제게 한국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해보니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더구나. 우리 가문의 사위감이 될 수 없어. 가슴이 아팠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훈을 사랑해요. 그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예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다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통화는 끊겼습니다. 지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어요. 자이나부,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이틀 후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지훈의 말에 다시 짐을 쌌어요. 이번에는 지훈의 누나가 사는 양평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양평의 자연 속에서 며칠을 지내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강, 그리고 논밭의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삶도 아름답네요. 아침 안개가 자욱한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은 어느 날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자이나부, 내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식 프러포즈는 아니에요. 약속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선물이 두바이의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지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이나부, 내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대. 지훈의 누나가 전해준 소식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죠? 불안에 떨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자이나부, 당신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놀랐지만 지훈의 확고한 의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가 묵는 호텔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아버지의 경호원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바로 보고했겠죠.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자이나부.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지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달려가 안겼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여전히 그분은 제 소중한 아버지니까요. 이분이 박지훈인가? 아버지가 지훈을 향해 물었습니다. 지훈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마크툼님.
아버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배경, 가족,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자이나부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느냐?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이나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너의 행복을 원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으신다는 의미였죠. 호텔을 나오며 지훈과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많은 장벽이 남아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를 배웅하러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이나부. 아버지가 출국 게이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시간을 주겠다. 6개월. 그동안 진심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지훈에게 말했어요. 그대가 내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문화도 이해하고 존중해주길 바라네.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자이나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지훈.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날 저녁, 지훈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훈의 부모님, 누나,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지만 자이나부 씨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훈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낀 날이었어요. 화려한 두바이 저택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이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체류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 종교적 차이, 식문화의 차이까지.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 앞에서는 작은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요? 지훈의 어머니는 제 식습관을 배려하려 노력하셨습니다. 네, 종교적인 이유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지훈의 가족들은 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비자 문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장기 체류가 불가능했기에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이게 마지막 서류예요. 이제 다 됐어요. 지훈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 차이였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슬람식 결혼식과 한국 전통 혼례, 두 문화의 조화가 필요했습니다. 둘 다 해요. 두 문화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훈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완전히 받아들이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전통은 잊지 말아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들이 있었어요. 왜 신부 측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국의 결혼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지훈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전통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행해도 돼요. 결혼 준비 중 가장 큰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자이나부, 내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다. 아버지의 전화에 놀랐어요. 어머니는 건강 문제로 해외여행을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가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이나부,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첫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훈은 최선을 다해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며 진심으로 다가갔죠. 지훈 씨, 당신이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군요. 어머니의 말씀에 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생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눈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보셨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모습, 그리고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이나부, 이 나라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구나. 한옥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단다. 하지만 이곳에서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구나.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어머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내 결혼 반지란다. 내 새 삶에서도 가문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배웅하며 약속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설득할게. 결혼식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큰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 이후 아버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화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고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너희 결혼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지훈의 가족들도 제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할랄 요리법을 공부하셨고 아버지는 아랍 문화에 관한 책을 읽으셨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갔죠. 어느 날 지훈의 할머니께서 제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입었으면 해서.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던 제가 이제는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나부, 우리 결혼식 날짜가 확정됐어요. 지훈의 기쁜 소식에 환하게 웃었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두 문화의 충돌 속에서 더 단단해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져갔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이슬람식 결혼식을 하루에 모두 치르기로 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걱정이 앞섰지만 지훈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경복궁 근처 한옥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붉은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화장을 도와주시던 어머님의 말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이나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하셨대. 지훈이 전화로 알려준 소식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끝까지 오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정말 오셨다니. 전통 혼례는 생각보다 엄숙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빨간 두루마기를 입은 지훈이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는 혼례 과정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셨죠. 흥미로운 의식이구나. 큰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고 대추와 밤을 주고받는 의식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문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과 사랑의 의미는 보편적이었어요. 전통 혼례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간소화된 이슬람식 결혼 의식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의식을 주관하셨어요. 이 결혼이 알라의 축복 아래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기도에 모두가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문화의 의식이 끝나고 축하 연회가 시작됐어요. 한국 음식과 중동 음식이 함께 차려진 식탁은 그 자체로 문화적 조화의 상징 같았습니다. 자이나부,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어.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지훈의 가족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황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해결되지만 고급 심장 스텐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추가 비용이 필요했어요. 잠시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호텔로 돌아가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결혼 선물로 주신 보석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가족을 돕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중요한 가치니까. 보석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어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손주 며느리가 천사구나.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퇴원하시는 날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가보란다. 4대째 내려오는 비녀야. 상자를 열자 정교한 은비녀가 반짝였습니다. 정말 제게 주시는 거예요? 감격스러웠어요.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으로. 할머니의 말씀은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식 이후의 일상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서로 다른 습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자이나부, 당신이 우리 문화를 존중해주듯 나도 당신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지훈은 매일 아랍어를 조금씩 배웠고 이슬람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자이나부, 두바이의 한국, 중동 간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떻겠니? 너희 두 사람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제안에 지훈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문화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더 풍요로운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훈의 말처럼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안 이후 지훈과 저는 두바이와 서울을 오가며 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동 간 연결 사업이라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지훈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첫 미팅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어요. 한국 문화를 중동에 소개한다고 수요가 있을까?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가치는 보편적입니다. 중동에서도 분명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초기 자금은 아버지가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길 원했죠. 아버지, 처음 시작은 도와주셔도 이후에는 저희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주체성을 존중한다. 첫 프로젝트는 두바이의 한국 문화체험관을 여는 것이었어요. 한복 체험, 한국 음식 만들기, 한글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지훈의 걱정과 달리 개관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색감,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디자인. 정말 매력적이네요. 두바이 왕실 자문 중 한 분의 말씀에 자부심이 샘솟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러나 첫 위기도 곧 찾아왔습니다. 두바이 공항 근처에 한국식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에서 내진 설계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어요. 한국은 지진이 잦아내진 설계가 필수지만 두바이는 지진이 거의 없어 그런 비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건설 책임자의 말에 지훈은 단호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진이 적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제가 중재에 나섰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안전 기준과 두바이의 효율성을 모두 살릴 방법을 찾아봅시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진 설계는 유지하되 두바이의 지질학적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요. 이것이 바로 문화적 소통의 힘이군요. 프로젝트 감독관의 말에 지훈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업은 점차 확장되어 갔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돕는 컨설팅, 중동 자본의 한국 투자 연계,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매번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이나부,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성공적인 계약 체결 후 지훈이 말했어요. 겸손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배경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문화센터는 두바이에서 꽤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어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꽉 찼고 K-팝 댄스 수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당신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어요. 지우는 매번 놀라워했죠.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두바이의 한 학교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동화를 읽고 김밥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이나부,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자 더 큰 도전을 시도했어요. 친환경 건축 기술을 접목한 한국, 중동 간 그린 빌리지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선진 친환경 기술과 중동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결합한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문화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에요.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할 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저는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 5헥타르 규모의 부지가 할당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부지를 둘러보며 지훈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죠. 한국에서는 최고의 친환경 건축 전문가들을 초빙했고 두바이에서는 전통 건축의 지혜를 가진 장인들을 모았어요. 두 문화의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워나갔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중동의 태양열 기술과 결합하면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의 제안에 중동 건축가들도 흥미롭게 반응했죠. 모두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린 빌리지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문화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 되어갔어요. 한국의 정과 중동의 환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작은 걸음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자이나부, 우리가 만드는 이 공간이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지훈이 말했어요.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사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린 빌리지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자이나부,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즉시 지훈과 함께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심장마비였어.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 의사의 설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버지의 창백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언제나 강인하고 위엄있던 그분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도 함께 병실에 들어와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이틀 후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자이나부, 왔구나.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저와 지훈이 함께 왔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지훈, 자네가 우리 딸을 위해 한 일들을 다 들었네. 고맙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말에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이나부 덕분에 제가 더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퇴원 후 아버지는 저희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린 빌리지 프로젝트라. 흥미롭구나. 직접 보고 싶어.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 하셨어요. 프로젝트 현장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을 때 그분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너희가 만들어냈다고? 한국과 중동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설계 철학에 감동하신 듯 했어요. 아버지, 이건 두 문화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공간이에요. 지훈과 제가 꿈꿔온 것이죠.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제 모습에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자랑스럽다, 자이나부.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게 어떻겠니? 중동 전역에 이런 친환경 마을을 만들어보자. 아버지의 제안에 지훈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다. 너희가 보여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이것이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더 큰 규모로 확장되었어요. 중동 간 그린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중동 여러 국가의 친환경 주거 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동의 자원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이었죠. 결혼 5주년이 되던 날, 지훈과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만났던 북촌 한옥마을의 그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5년 전 이곳에서 차를 마시던 그날,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어요. 자이나부,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문화에 뛰어든 그 용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문화적 충돌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며 성장한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훈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집으로요. 서울 교외에 지은 한옥 스타일의 집은 저희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어요. 한국의 전통 양식과 중동의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문화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 있어요?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것을.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단 한 번도요. 당신 덕분에 내 세계는 더 넓어졌으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석유로 부유해진 나라의 공주였던 제가 이제는 두 문화의 가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용기와 사랑이라는 것을. 지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화려한 두바이의 삶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제 영혼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 마당에 앉아 지훈과 함께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사막에서 왔지만 한국의 정서를 품게 된 저,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중동의 지혜를 배우게 된 지훈. 우리는 이제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적 통합의 힘이 아닐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더 큰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별에서 온 사랑, 그리고 사막에서 온 열정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여정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두 문화의 벽을 뛰어넘은 자이나부의 용기와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길 바랍니다. 자이나부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우리의 역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문화,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가족을 지키는 한국 남성의 모습.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모습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
반도체 공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의 열정, 다른 문화와 종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포용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15살 나이 차이, 다른 종교와 문화, 가족의 반대까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한국인의 따뜻함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때로는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유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 기적을 만든 나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자이나부와 박지훈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